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AI 넷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약을 프린트합니다. 알약 프린트가 시작된 것은 한 20년 전이고요. 처음에는 인정이 안 됐지만은 이제 FDA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알약으로 프린트 한 것을 판매도 할 수 있고요. 프린트할 수 있는 제조회사도 승인이 났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난 거죠. 이건 모든 것은 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를 해서 내가 이거를 선점해서 이 분야에 내가 1등이 되겠다 하면은 보통 한 30년은 걸려요. 그래서 미래 예측을 왜 30년 전 것을 하느냐. 일반인들은 예측을 30년 걸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죠? 그냥 나오면은, 그냥 받아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은 내가 즐기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20, 30년이 걸려요. 내가 이게 돈이 되겠다 해서 들어가서 이미 시작을 하려고 특허청에 가보니까 전 세계에서 특허가 10만 개가 있어요. 뭐라든가 30년 전에 누가 특허를 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해도 특허에 걸릴 거 마음 졸이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미리미리 이 분야에 내가 심지를 받고 영원히 이 분야에서 1등을 하겠다 했을 때는 미리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약 프린팅은 지금 20년 정도 되었고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한국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대부분 전 세계 미국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교수 한 사람이 제일 먼저, 그죠? 약대 교수 한 사람이 제일 먼저 이 프린팅에 특허를 냈고요. 미국도 지금 굉장히 많이 냈고, 자, 읽어볼게요. 알약 프린팅, 제약회사, 약사, 약국의 추락입니다. 내가 각 가정에서 3D 프린트로 약을 프린트를 할 수 있다면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그죠? 그대로 프린팅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프린팅은 수술 전 환자의 해부학적인 모델과 일부 생물학적인 조직을 프린터도 할 수 있지만은 또 그리고 심장과 전체 복잡한 장기를 인쇄하는 것도 있지만 3D 바이오 프린팅의 새로운 용도가 의약품 생산이다. 즉 알약 프린트다. 이게 빨리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약은 누구나 다 먹어요. 그죠? 하지만 만약에 심장 수술해서 심장을 만드는 것은 많은 사람이 선택하기를 꺼려하거나 무서워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퍼져 있지 않은 거예요. 자, 바이오 프린팅이 이렇게 빨리 우리에게 다가왔다. 20년 만에 이제 다가온 겁니다. 이게 전부 3D 알약 프린트기로 프린트한 거고요. 자, 지난 세기 후반에 시작된 이래로 예, 벌써 그죠. 3D 프린팅은 사실상은 적층 제조 같은 것은 지난 반세기 그냥 50년 전에 시작한 건데 실제로 저희는 31년 됐다고 이야기하고요. 이 3D 프린팅은 단순한 플라스틱 부품 제작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제. 오늘날 이 기술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이번에 뜬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뜬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전부 우리 프린팅을 뭐라 그러죠? 페이스 마스크도 프린팅했고 전부 다 프린팅했어요.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개인 보호 장비 같이 절실히 필요한 의료용품을 생산했는데 허락이고 자시고 그냥 뭐든지 프린트해 주세요. 너무너무 급했으니까. 왜냐하면 비닐 뒤집어 쓰고 의료진들이 종사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급한 거죠. 페이스 마스크. 다른 발전 중에서도 3D 프린팅은 이제 바이오 프린팅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바이오 프린팅은 수술 전 환자의 해부학적인 모델과 그러니까 미리 프린트를 해서 그죠. 정확하게 사이즈를 재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세부학적인 모델도 프린트하고요. 생물학적인 조직을 프린트해가지고 이 조직이 정말 살아남을까? 다른 세포 조직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까? 이런 것도 체크해보고요. 심장과 같은 복잡한 장치도 프린트해보고요. 그러나 최대 지금 현재 부상처는
바로 알약 프린트입니다. 자, 알약이 프린트 된다고 하면은 우선 약국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죠? 약국이 거의 10,0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알약은 뭐 약국에서 제약회사도 또 그죠? 알약을 각자 프린트를 해 먹는다. 아니면은 우리 동네에 한 개의 알약 프린트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서 또는 이메일로 알약 프린트 이것을 뭐 처방을 보여줘야 되겠죠. 처방전을 보여주고 그렇게 처방전이 나오면 그 다음에 알약 프린트를 프린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부 동네를 돌아다니면은 반드시 처방전 플러스 알약 프린트기만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5년 FDA는 약국이 발작 치료를 위해서 아프리시아가 지금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예요. 저 밑에 가면은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예, 아프리시아에서 만든 최초의 3D 프린트 의약품을 지금 프린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스프리탐 이런 것도 승인을 했고요. 약이 3D 프린트된 의약품을 FDA가 2015년부터 승인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많이 승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6년이 됐기 때문에 이 약물은 현재 FDA 승인을 해서 유일하게 3D 프린팅 약물이지만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인정이 되었다. 바이오 프린팅 제약은 기존의 의약품 제조가 불가능한 것을 달성하여 이는 또 특별한 투여량이라든가 또는 약물 구성이 필요한 특정 환자를 위한 맞춤형 알약 의약품을 저비용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알약은 고유한 크기가 있고요. 모양이 있고 느린 릴리스 기능으로 3D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D 프린팅을 사용하면 하나의 알약에 환자가 처방한 여러 약물을 하나의 알약으로 포함시킬 수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뭐 당뇨가 있고 내가 또 척추 측만증이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약물 하나에 그 모든 그 성분을 포함시킬 수가 있어서 약물 하나만 먹으면 되죠. 약을 그죠 한 바가지를 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저렴하게 생성할 수 있으므로 복용하는 알약의 수를 확 줄일 수가 있다. 이게 하나의 장점이고요. 바이오 프린팅 또한 이런 병원이나 약국 같은 적절한 3D 프린트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가 알약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이런 시간이 오는 거죠. 이게 지금 거의 20년이 되었고요. 20년 후에는 어떤 상황이 올지 우리는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FDA가 2015년부터 승인을 해줬거든요. 의약품을 조달하고 복용하기가 더 편리하고요. 바이오 프린팅은 훨씬 더 값이 쌉니다. 일단 제약 산업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죠. 제약 산업이 이렇게 약을 많이 만들어서 약을 여기에 어디에 재워놨다가 그죠? 창고에다가 재워놨다가 시기가 지나면 유통기간이 지나면 버려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의사가 처방해주면 그것을 그대로 프린트를 해서 먹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알약이 승인되기 때문에 더 좋은 알약을 더 나의 몸에 맞춤약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요. 3D 프린트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은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므로 3D 프린트로 맞춤약제를 프린트 가능하게 되어서 약값은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고 제약회사들은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제약회사들은 이제 3D 프린팅을 배워야 되겠죠. 오히려. 그래서 2017년에는 아프리시아가 제일 크다 그랬죠. 사이클 파마수티컬스 유체에 사용하는 다층 분말, 다층이에요. 한 층, 두 층 이렇게 층을 프린트를 하는 거죠. 약을 뿌리고 또 다른 약을 뿌리고 다른 약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합하는 집도스 3D 프린팅 기술이라고 합니다. 집도스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하여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추가해서 빠르게 용해되도록 만들어서 최대 1000mg 고용량 로딩까지 쉽게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특허받은 방법은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의 투약 일정을 단순화하고 용이하게 합니다. 만성질환은 내가 매번 약을 타러 병원에 갈 필요가 전혀 없이
이 한 번 처방을 가지고 10년 동안 그죠? 같은 약을 계속해서 프린트하되 금방 프린트했기 때문에 신선하고 유통기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집도스라는 이런 3D 프린팅 기술이 나왔습니다. 집도스는 컨베이어 벨트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서 활성 약물이 포함된 분말층을 증착한다. 프린트하고 그 위에 또 프린트하고 또 프린트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층은 잉크젯 아래로 이동하여 다양한 접합에서 유체를 결합체로 추가한다. 이 과정은 층별로 반복되어서 다층 3D 프린팅 태블릿을 생산한다. 수분이 주어진 정제의 산발적인 결합 접합부에 닿으면 즉시 용해된다. 그죠? 집도스 3D 프린팅 기술 이렇게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아버리죠. 이게 3D 프린트로 프린트한 알약이 녹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들어가서 빠른 속도로 녹는다. 그리고 빨리 프린트해서 내가 먹기 때문에 약 껍질을 두껍게 해서 몸에서 늦게 천천히 녹지 않게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자, 이렇게 똑똑똑 물을 먼저 떨어뜨려요. 떨어뜨리고 그 다음 칸으로 쭉 넘어가면은 또 다른 알약을 또 떨어뜨리고 또 다른 알약. 이거는 뭐 당뇨약이고 이것은 또 뭐 심장약이고 이것은 고혈압약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적층으로 쌓아 올려서 그죠? 쌓아 올리는 장면입니다. 집도스 테크놀로지입니다. 3D 프린팅으로 집도스가 이렇게 알약을 프린트한다. 그래서 약을 한 바가지 먹는 사람들은 이제 알약 한 개만 먹으면 모든 약품이 그죠? 여기에 내가 앓고 있는 약의 질환을 하나의 알약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3D 그죠? 3D 프린팅 인더스트리에 들어가면 제가 많이 있다고 여러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the first and only FDA approved 3D printing drug이 지금 아프리시아 파마스티컬하고 뭐 이런 곳에서 승인해서 알약을 프린트한 것을 지금 하얀 알약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알약을 3D로 프린트하는 프린터들이 쭉 있는 이런 공장을 보시는 거죠. 공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하죠. 여기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할 것이 없는 깨끗한 정제된 곳에서 알약이 프린트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시아는 캐시 라인 스미스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지금 고용을 해서 이 분야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고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집도스 외에도 개발 중인 제약 바이오 프린팅의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선택적인 레이저를 가지고 입자가 레이저에 의해서 융합이 되는 알약을 형성하는 방법이죠,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커지는 이런 형태고, 융합 증착 모델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료가 한 번에 한 층씩 추가되는 가장 일반적인 3D 프린팅 프로세스이며 간단한 플라스틱 부품뿐만 아니라 약물을 만드는데 다양한 약물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빛을 사용해서 화학 물질을 가지고 폴리머로 만들어서 알약을 형성해서 조금은 더 딱딱해지는 이런 것도 있고요. 잉크젯 기반 제작으로 정밀 기기를 사용하여서 표면에 액체 방울을 증착하여 패턴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도스 방법으로 생산된 아프리시아의 이런 주목할 점은 약물이 수용성이므로 신체에 용해되고 흡수될 수 있다는 거죠. 빠른 속도로. 그러나 많은 약물은 문의 불용성이므로 신체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일 처음 특허를 받았고 가장 먼저 이 산업에 뛰어든 사람이 바로 클라이브 로버츠라는 교수예요. 영국의 노팅엄 대학교 연구소에서 폴리필을 생산해 그죠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폴리필즈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당연하게 폴리필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약물을 동시에 투여해서 안 된다라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무슨 약과 무슨 약은 심장약과 뭐
그 장기, 다른 장기의 약은 한꺼번에 같이 투약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버츠는 3D 프린트를 사용하여 단일 태블릿에 여러 약물이 포함된 알약을 생산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장의 이런 방출을 그죠 일정을 아무튼 여러 필요할 때에 같은 약은 같은 약끼리 또 프린트를 해서 2개 정도 지금까지 하나에 다 붙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알약에 포함된 약물이 많을수록 특정 환자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약물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뇨병, 암 환자 이런 약은 부작용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3D 프린터가 뭐 다양하게 프린팅을 손쉽게 할 수 있고요. 3D 프린터가 요만합니다. 그죠? 아주 적어요. 우리 일반 프린터하고 똑같아요. 휴렛 패커드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거는 드럭 타겟 리뷰해서 3D 프린팅의 A New Era for Personal Medicine. 이제 맞춤 약제, 개인 맞춤 약제 시대에는 3D 프린터를 그죠? 하나 사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한 20-30년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러면은 3D 프린터를 하나 사가지고 얼마든지 그죠? 같은 병원에 가지 않고 같은 것을 프린트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프린팅 및 코로나19 이번 여름에 휴렛 패커드는 코로나19 대치를 위해서 백신 및 약물 개발을 지원하는 미국 유럽 등지에 그죠 D300E 바이오 프린터를 배포했습니다. 휴렛 패커드가 지금 약물 프린트하는 잉크 대신에 의약품을 인쇄하는 잉크젯 기반의 제조 3D 프린트를 휴렛 패커드가 지금 이제 배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휴스턴 대학의 핵수용체 및 세포 신호센터 그런 데서 높은 정확성을 가지고 시약을 분배하고 코로나 약물 개발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스페인 국립연구위원회에서 의료 종사자 및 노인과 같은 고위험 인구에게 코로나 단백질이 어떻게 반응되는지 조사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염병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 세계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영감을 얻어서 HP 휴렛 패커드 바이오 프린트를 사용하여서 백신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휴렛 패커드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3D 프린터 회사가 알약을 프린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이제 곧 제 예측에는 약국이 절반 이상으로 망할 것이다. 약국에서 약을 안 사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더 빠른 속도로 붕괴할 수도 있다. 누가 그러면 승자냐? 휴렛 패커드 같이 바이오 프린터를 빨리빨리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바이오 프린터 하고 바이오 프린트 이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이제 바이오 프린터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 처방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알약을 프린트하고 있는데 메이커보트도 제일 큰 프린터 회사예요. 3D 프린터 회사도 이미 드럭 에미팅 임플란트 해서 이렇게 알약을 프린트할 수 있게 이렇게 3D 프린트를 지금 제공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멀 3D 프린터도 이제 알약을 프린트할 수 있게 메디컬 필을 그죠 프린트할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많은 3D 프린트 종류가 나왔다. 그래서 Rise of 3D Printed Drugs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D Printed Drugs, 3D Printing Drugs가 앞으로 가장 큰 하나의 큰 산업이 될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3D 프린트 커스터마이즈 필즈가 나와서 지금 싱가포르까지 3D 프린트를 다 하고 있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3D 프린트를 하고 있고 TNO 하고 메디컬 센터 같은 데서도 3D 프린팅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잠재적인 함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의학 분야에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도 있다. 인간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약품 제조를 할 때에 연구, 테스트, 안전 프로토콜, 현재까지 단 하나의 3D 프린팅 의약품만이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런 것도 놀라운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 약물은 이론적으로 훨씬 더 작은 규모로 전통적인 제조 공장 외부에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오염 및 오류에 대한 새로운 기회에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조심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